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 후반부에서 생산성에 대한 정의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생산성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뭐 자본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만 가지고 생산을 해서 뭐 최종 재화를 Y만큼 생산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바로 생산에 투입된 자본 스탁이고요. 이게 생산된 것입니다. 산출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산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Y 나누기 K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바니아와 프리도니아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실바니아가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산출량 Y를 얻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낮아서 투자가 적게 되고 그래서 자본 스탁이 적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긴 하겠지만요.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일 두 나라가 실바니아와 프리도니아가 똑같은 크기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한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출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바로 생산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Y 나누기 K 기준으로 본다면 분모가 똑같은데 똑같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프리도니아와 실바니아의 K가 똑같은데 프리도니아에서 Y가 더 높다면 프리도니아에서 Y 나누기 K가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 Y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생산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성은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고요. 기술 수준. 그다음에 효율성, efficiency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특징은 첫 번째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거나 그만큼 뭐 첨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든 자본이든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생산 요소를 보고 있는데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데 노동과 자본을 생산 활동에 더 잘 활용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잘 활용하는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보면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기업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기업 차원에서 어떤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업은 성과도 높겠죠. 뭐 매출액이 높다든가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다든가 그럴 것이고요. 어떤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필요한 뭐 자본을 좀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를 더 많이 확보해 줘야 된다든가 혹은 기계 시설 설비들을 더 많이 확충해 줘야 되는 그런 부서에 충분히 자본을 투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미스 얼로케이션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런 기업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매출액이라든가 기업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efficiency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본다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efficiency가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제품의 퀄리티가 높다 혹은 낭비되는 시간이 적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efficiency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보겠지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productivity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productivity는 테크놀로지와 efficiency의 곱으로 곱하기 efficiency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 곱하기 효율성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사실들을 이제 컨설팅을 맡은 경제학자가 실바니아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제 실바니아의 왕은 이제 보고서를 받고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잘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저축률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바니아에서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이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리포트를 받았다고 해보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알겠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왜 기술 수준이 낙후되었고, 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왜 노동과 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가,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가, 이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서 경제학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제학자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실바니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마너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군주제.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국가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축이라든가 투자를 기피할 것이고요. 그런 곳에서는 R&D라든가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특허를 통해서 혹은 저작권을 통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독점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요. 효율성은 또 왜 그럴까요? 효율성은 아마도 군주제라고 한다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동이나 자본을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동원을 해서 군주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군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군주와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생산 활동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과 자본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다 펀더멘털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정치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경제학자는 멀리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펀더멘털, 뭐 따로 번역은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펀더멘털이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씩 정립해 가면서 앞으로 신흥국 경제론, 우리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 대한 이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은 실바니아와 프리도니아의 사례를 어떻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봤던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